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연의 돈놀이 스탁 시간입니다. 자, 내일 휴일이라서 오늘 좀 기분 좋게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고민인 종목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제가 또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기 들으셔가지고 전화 주세요.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 때마다 이렇게 문의 주시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지 설명드리는 것들이 있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 이제 신고가 넘어갈 거다, 10,000원까지 갈 거다 이야기 드리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대로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애매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전략을 제가 최대한 간결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고민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 오늘장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장 키워드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테슬라, AI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아침부터 어제 이제 미증시가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요. 차트를 잠시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S&P 500 지수인데 이게 이제 까만색 라인이 200일선이에요. 이게 외국인들이 그 200일 이동 평균선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이제 200일선 이탈하고 반등 한번 줬다가 다시 올라올 때 저항을 받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도 12월쯤 해서 요 200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걸 올해 들어서 이제 돌파를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은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금요일 날 2월 24일 미국장 기준으로 금요일이죠. 요 200일선을 이렇게 밟고 있었습니다. S&P 500이.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좀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저녁에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어요. 보면 나스닥도 200선 부근에서 지금 갭 상승 출발하면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고 음봉이긴 하지만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00선 위에서 계속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수가 200선 위에서 움직여주고 주가가 뭐 박스권을 그리던지 이 위에 있으면 이동 평균선은 후행성이잖아요. 200일간의 이 이동 평균이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돌아서요. 그래서 방향을 위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뭐 매크로적인 이슈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그 물가 지표 관련된 부분들 계속해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물가가 막 오르다가 작년에죠. 작년 뭐 10월 달부터 해서 CPI 지표가 꺾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꺾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뭐 긴축을 갖다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시장이 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차트를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올랐다가 내리다가 지금 최근에 나온 그 CPI라든지 PPI, 그 다음에 PCE 같은 물가 지표들이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내려가면서 반등을 주고 내려갈 때도 이런 식으로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이렇게 저점을 계속 깨면서 내려가잖아요. 그런 흐름일지 아니면 큰 그림에서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기 위한 그런 그림일지 앞으로 나오는 물가 지표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기술적으로는 2024년 지금 많이 일단 빠졌어요. 한 30-40%씩 빠졌기 때문에 보통 이런 하락장 같은 경우는 1년에서 1년 반 내려온다라고 제가 2021년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죠. 딱 그 정도 기간 조정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하락폭도 30~40%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다. 다만 물가지표가 좀 흔들리게 되면 여기에 대한 부분들 제가 그전에는 뭐 작년 한 10월쯤은 거의 뭐 100%는 없지만 한 99% 거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물가지표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제가 보는 이 시장에 대한 뷰 자체도 좀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증시가 이제 바닥일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뭐 지수가 빠지든지 말든지 계속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우매한 짓이죠. 지수가 3,200포인트에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계속 지수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빠르게 적응을 해서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어찌됐든 기술적으로는 지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간밤에 미증시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국내 증시도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이 안 좋으면요.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수급 쏠림이 생긴다. 강한 종목들로 매수세가 쏠리고요.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테마주들 같은 경우 그런 날 강한 흐름을 보이고 아침부터 주도하는 테마가 끝까지 주도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오늘 같은 장은 어때요? 제가 아침부터 멍멍이와 송아지 같은 종목들도 다 오를 거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은 장이었어요. 그 말은 뭐다? 이 종목도 올라야 되고 저 종목도 올라야 되고 저 종목도 올라야 돼요. 시장에 돈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올라가는 종목이 계속 못 올라가요. 아침에 반짝했다가 저쪽 종목이 오를 것 같으면 여기서 확 무너지고 저쪽 섹터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저쪽 섹터가 좀 움직이다가 여기 또 확 무너지면 또 다른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내 순환매가 굉장히 막 빠르게 도니까 이렇게 장이 좋은 날 오히려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손실이 더 많이 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을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아침 시작할 때 딱 얘기 드렸죠. 간밤에 미증시가 좋았고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제가 요 갭을 메우러 내려올 겁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그 갭 구간을 메우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죠? 여기를 메웠기 때문에 아침부터 미증시 좋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시가 상승할 거고 그러면 반등하는 흐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종목들이 반짝 하면서 너도 나도 막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급 쏠림이 안 일어나고 수급이 다 분산이 되기 때문에 골고루 멍멍이도 송아지도 다 오르는 그런 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침부터 강한 테마 뭐 이런 거 계속 따라붙으면 된다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항상 확인을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이 이야기는요. 그냥 어제 오늘 드리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 얘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이 지금 이러니까 이렇구나라는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여러분들도 이런 장, 이렇게 저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들이 똑같이 흘러가는 것들이 있구나. 그러면 오늘 시장이 저렇다고 하니까 나는 오늘 전략을 이렇게 잡아봐야겠다. 저렇게 잡아봐야겠다. 계획을 좀 세우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굉장히 작은 그런 디테일 부분이지만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그날 당일 수익을 내거나 손실을 보거나 하는 게 갈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샵 0082로 이주현 세 글자 보내시면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가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그런 정보들 받아보시면 되고요. 아침에 또 8시부터 해서 제가 뉴스들 올려드리잖아요. 정말 뉴스는 많습니다. 그런데 딱 시장에서 돈이 쏠릴 만한 그런 뉴스들만 제가 딱딱딱딱 올려드리고 있어요. 아침에 올려드린 것 중에 뭐가 있었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SDI에 전고체 배터리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 종목 우선주 빼고 하나 있었어요. 뭐 미래 ING였나 그런데 그 종목이 미래컴퍼니네요. 미래컴퍼니, 그다음 이수화학, 한농화성 이 세 종목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는데
뭐였어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라는 알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 이게 관심 종목의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놨고 알고 계셨다라면 붙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당일 데이 트레이딩 하는 거 수익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뭐 사라 팔아라 이런 얘기는 안 드립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테마에 대해서 제가 관심 종목에 분류를 하실 수 있도록 딱딱딱딱 캡처를 떠서 올려드려요. 그러면 그런 것들 딱 넣어두시고 이 종목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주들이구나. 이 종목이 AI 관련 주들이구나. AI 관련 주들에서 대장급들은 이런 종목이구나.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걸 그냥 채팅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다음번 그런 종목이 올라갈 때 이 종목은 뭐였지?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날 오전에 기사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거를 확인하게 되면 조금 더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이런 것들 다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상가 하나 나왔다 했잖아요. 상가 하나 나온 게 미래컴퍼니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상따를 했다가 오늘 자꾸 상한가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또 쉬는 날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상한가의 전량 수익을 챙기고 나와버렸는데 결국 장막판에 또 상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도 있긴 한데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매번 뭐 상한가 따라잡기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리스크 관리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관련 종목들이 뭐 목요일이 되겠죠. 목요일날 또 강하게 움직인다면 거기서 또 한 입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요게 삼성 SDI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방문을 했는데 요 시험 라인,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생산 시험 라인이겠죠. 요거 이제 상반기에 완공한다라는 뭐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인데 상반기에 완공이라고 하면 뭐 임박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료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이게 엄청나게 시세를 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그냥 크게 시세를 냈다가 지금 밑에서 한번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강하게 한번 시세 주면 짧게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이딩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테슬라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는 이제 스페이스X 이야기 나오면서 그 세아 제강 관련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뭐 LNF가 이 양극재인가요? 아무튼 이 소재를 갖다가 테슬라에다가 3조 8천억 정도, 그러니까 3.8조, 거의 4조다, 그죠? 4조 원 되는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에 어마어마하게 또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제 이 종목이 급등을 하길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더니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주가가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올랐었는데 이 종목 이제 저점을 좀 노리다가 결국 뭐 저점 매수 실패하고 매매는 일단 포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에서 올라줘야지 조금 탄력 있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제 생각보다 조정폭이 깊었기 때문에 아무튼 요거는 테슬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 보면 신고가 이렇게 이제 돌파를 살짝 해놓고 지금 밀렸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며칠 정도는 꾸준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거래 대금도 굉장히 크게 터졌기 때문에 이런 저항 자리들 돌파해놔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요. 내려오면 뭐 2차 전지 최근에 강한 흐름이고 수주도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한번 저점에서 노려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그리고 거래 대금 오늘 가장 핫한 종목이었죠. 그래서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AI는 지금 시장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제가 AI는 뭐라고 했어요? 메가 트렌드, 그죠? 메가 트렌드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재료인 거예요. 지금 보면 산업혁명 이후 인터넷혁명, 그 다음에 스마트폰 으로 인한 뭐 정보화에 대한 뭐 그런 접근성 완전 달라지고, 우리 인터넷 없으면 이제 신용카드 결제도 안 됩니다. 그죠? 없으면 삶이 굉장히 낙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전기가 없는 거와 거의 마찬가지가 될 텐데, 여기서 이제 AI가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또 없으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하나의 또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 우리 꾸준하게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후발주들, 선발대들이 이제 한 2거래일 정도 시세를 강하게 분출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뭐 선발대 중에 조금 늦게 움직인 거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뭐 브리지텍 같은 거 신고가로 달리는 종목들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된다. 왜? 신고가는요, 앞에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기 때문에 시세가 날 때 굉장히 강하게 나요. 그리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올라가는 게 많이 올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손절가 딱 잡고 기준 정해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돼요? 브리지텍 같은 거 27%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3%, 5%를 못 먹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기고 있는 거 막 찾아다니면 어떻게 된다? 인생이 바닥을 기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 언제 올라갈지 모르고 그게 상승 추세가 아닐 수 있고 계속 하락 추세에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으로 돌려진 종목들 공략하시고, 신고가인 종목들, 지금 시장이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고,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다 좋은 이유, 좋은 재료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AI 관련 주들도 보면 뭐 알체라도 지금 52주 신고가예요. 신고가로 52주 신고가는 아니네요. 한 6개월 신고가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흐름들을 보이니까 지금 앞에 저항이 없는 구간이니까 며칠 연속으로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이버 관련된 뭐 AI죠. 네이버 관련된 기사도 있었고, 6월인가 7월쯤 뭐 거대 AI 관련된 네이버 기사가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그것도 공유를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뭐 기사를 다 읽을 필요 없고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헤드라인들만 여러분들이 딱딱 보셔도요. 이쪽 관련해서 최근에 강한데 이런 뉴스들이 결국 AI들을 움직일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오늘 AI 관련해서도 KT, KT, CS 이런 것도 박스권 딱 돌파하는 위치에서부터 시세를 또 강하게 냈고,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한번 솎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위치에 있는 AI 종목들은 뭐가 있고, 신고가를 가고 있는 종목들은 뭐가 있는가. 그렇다면 다음은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종목들을 좀 추려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내는 그런 종목들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전화번호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전화 023153-2642 지금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팔아야 되냐, 아니면 더 보유해야 되냐, 아니면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제가 상세하게 디테일을 잡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바로 지금 전화 들으셔갖고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내용까지 보내주시면 상담 시원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거든요. 여기서는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면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유튜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종목 SOS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제가 시원하게 또 도움을 드리는 그런 방송인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PM풍년 문의를 주셨어요. 7,150원의 비중 15%, 7,150원. 지금 7,460원인가요? 7,460원이니까 어저께 굉장히 저점 구간에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자, PM풍년 하면 어떤 종목이냐? 밥솥 만드는 회사죠. 우리 풍년 밥솥을 여러분들 이제 뭐 압력밥솥도 있고 전기 압력밥솥도 있는데 그래서 오래된 회사예요. 밥솥 관련해서. 그런데 정치 테마주로 최근에 주가가 급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예전에도 이제 그 김동연 관련주로 엮이면서 한번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그 김동연 관련주로 이렇게 주가가 좀 올라간 부분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수혜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대표를 이제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나왔던 후보들이 관련 종목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이 다 이 수혜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들 중에 이낙연 전 대표 있었고요. 그다음에 김동연 지금 경기도지사인가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그 반사 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건데요. PM풍년 같은 경우 이제 요렇게 이제 주가 움직이다가 요 구간이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하니 많이 하는 얘기가 나왔을 시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포트에서 남아토건도 마찬가지로 요 구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소한다 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저점 구간까지 이렇게 살짝 이탈을 시켰었는데 결국은 이 7,000원이란 가격대 이탈시키지 않고 반등하는 흐름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벤트가 있었죠. 그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들끼리 체포 동의안, 불체포 동의안인가 하여튼 그거 해가지고 면책권을 갖다가 이제 체포시키냐 마냐 이거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좀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저께 이제 기가 막히게 이벤트 나오는 시점에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보자. 남화토건이 좀 시세가 더 셌던 것 같아요. 이게 시간 외에서 이제 상한가도 갔었고 대장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주가가 훨씬 더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근데 PM풍년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둘 다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이런 저항 자리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 요 횡보할 때 만들어진 저항. 여기 물린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나중에 어찌 되든 간에 이렇게 저항을 다 돌파를 해갖고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아니면요. 지금은 그냥 저 저항 자리를 인정을 하고 저항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저기 검찰에서는 관련해가지고 또 기소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번 또 투표 때는 어떻게 될지 이제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가의 측면에서는 그게 하나의 기대감으로 이제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지지 라인 그러니까 이제 지지하다가 깨고 내렸잖아요. 깨고 내린 가격이 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단기 반등은 한 8,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8,000원에서 좀 더 올라오면 한 8,200원 되겠죠. 그 정도 목표가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주가가 정말 강하게 올라가지고 이런 구간들 돌파를 했다. 글쎄요, 별 아쉬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눌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때 이럴 때 다시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8,000원 정도만 대응을 하자. 남아토건이랑 이제 같이 보시고요. 관련주들 테마성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 종목도 지금 이렇게 빠졌다가 결국은 요 보시면 9,000원대 지지하고 오늘 올랐습니다. 이거 분봉 흐름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글쎄요, 뭐 굳이 지금 이벤트 끝났기 때문에 좀 더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나면 그때 가서 공략을 해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만약에 이 종목이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이 온다, 11,100원, 그때 가서 한번 다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뭐 또 손절을 해야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건데 항상 뭐 그렇게 올라갈 종목이면 결국은 저항 자리 돌파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은 전화 연결이네요. 오랜만에 전화 연결을 해봅니다. 떨리는데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SK 스퀘어. SK 스퀘어요. 예.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39,600원에 39,600원에 비중은 비중 30%입니다. 30%. 선생님 최근에 사셨어요? 요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샀습니다. 며칠 전에요? 예. 요거는 선생님 매수하신 뭐 어떤 부분이 매력적이어가지고 이 종목을 선생님께서 간택을 하셨을까요? 기관들이 많이 사고 네. 해가지고 그냥 수급적인 부분만 보시고요. 예. 근데 기관이 많이 사고는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연기금이 좀 지금 많이 사고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 수급적으로 봤을 때 썩 그렇게 뭐 대단히 좋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수급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연기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성향보다는 약간 중장기적인 성향의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제 좀 활발하게 팍팍팍 튀어주는 그런 흐름들은 결국 이제 저기 투신이나 이런 데서 들어와야지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봅시다. 지금 이게 지금 5조 시가총액이 4천억인데 PBR적인 측면을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2022년 9월 뭐 굉장히 좋네요. 근데 4분기 실적이 엄청 안 좋게 나왔다, 그죠? 4분기에 실적을 까먹어 버렸네. 반도체 관련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죠? SK 하이닉스에서 안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안 좋아가지고 이제 까먹는 상황이 된 거죠. 예. 자, 어찌됐든 뭐 연결로 그렇게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별도 재무제표로 우리가 본다라면 한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정도 이렇게 잡힙니다. 그러면 이걸 멀티플 한 뭐 15배 해서 그렇게 뭐 저평가되어 있거나 뭐 고평가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우리가 요 구간을 이제 좀 본다라면 시장 따라서 일단 조정 마무리되는 단계에 있는 거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38,000원이라는 요 가격대가 좀 의미가 저는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요 가격이 지금 보시면 앞에 이제 뭐 내려올 때 이렇게 이제 좀 지지를 받아줬던 가격대고 이렇게 이제 공방을 거치다가 밑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저항을 받았던 그런 자리가 됐는데 지금 또 돌파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니까 요 아마 트렌드 안에서 막 급변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급등을 막 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 시총도 무겁고. 그래서 보면 아이고 이거 일단 치우고 요 트렌드 그러니까 채널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저항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요 지금 하단에 있는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올 거예요. 어디까지? 대략적으로 한 41,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요 41,000원은 이제 저항이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돌파할 때 거래량 한 차례 나와주고
또 눌림 받고 올라갈 때는 뭐 상승각이 이제 조금 더 시장이 좋다면 그리고 뭐 반도체 섹터 괜찮다면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흐름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스퀘어도 네. 스퀘어도 그 반도체 쪽으로 들어갑니까? 이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죠.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장비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SK텔레콤에서 이제 인적 분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11번가하고 뭐 SK 쉴더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회사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자회사들을 밑에 계열사들로 이제 자회사들로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실적이 한데 못 다져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것도 당연히 뭐 하나의 뭐 모회사로 본다라면 밑에 반도체 라인들이 있는 거죠. 11번가 같은 이제 그 이커머스 그것도 하나 있고 뭐 SK 쉴더스 해가지고 뭐 보안업체도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해갖고 반도체도 있는 거고. 엔터 쪽으로 들어가는 거 같아요. 뭐라고요? 엔터 쪽으로 들어가나 했었는데. 아 엔터테인먼트요. 예. 글쎄 여기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얘기는 없네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그렇게 사업을 새로 진행을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SK텔레콤에서 이제 떨어져 나왔는데 처음에 떨어져 나와갖고 이제 올라왔을 때는 가치가 좀 많이 이 버블이 있었는데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대는 저는 썩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이 뭐 가장 어두운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사실은 뭐 SK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겠지만 반도체를 본다라면 그런데 어차피 이 SK 스퀘어에 실적이 이제 연결로 해서 포함이 되는 부분이니까 뭐 연관성이 아주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11번가라든지 이런 그 온라인 이커머스 쪽이 좀 더 이 회사의 뭐라고 할까요? 대표되는 그런 기업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하는데요. 어쨌든 실적적인 부분에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 SK 또 하이닉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을 탈 거고 대략 목표가는 한 41,000원 정도? 그 정도 잡으시고요. 선생님이 엔터 쪽인 줄 알고 사셨다 하면 종목 교체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셔갖고 41,000원 정도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분 종목 진행을 해볼게요. ST큐브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셨는데 23,000원의 비중 10%. 자, 차트는 지금 보면 한 차례 이제 뭐 크게 상승 나왔다가 여기 지금 12,500원에서 저점 잡고 요건 이제 전고점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잡고 반등이 좀 나와 있습니다. 보면 여기 박스권 자리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이런 구간을 지금 지켜내고 있거든요. 지지를 내려올 때도 이런 구간 지지를 해줬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내려가는 흐름은 멈췄다. 여기서부터 하락으로 이렇게 추세가 내려가고 있던 부분은 멈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요 그러면 손절 라인은 그냥 요 박스권 하단 자리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500원 손절가 잡으시고 매수가가 얼마셨지? 23,000원. 23,000원이면 꽤나 높은데? 23,000원이 저 위에네요. 왜 이렇게 좀 높을까요? 자, 이 고점 구간에서 일단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산이 나왔습니다. 그죠? 역헤드앤 숄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고점을 신고가를 만드는데 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조정 이후에 올라올 때 이런 저항 자리를 돌파를 못하면요.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런 데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넥라인 깨질 때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이렇게 좀 손실 크게 보는 부분들을 피할 수 있는 거고 만약 뭐 나는 23,000원 23,000원, 25,000원 정도 막 이렇게 고점에 샀는데 어떻게 여기서 손절해? 근데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밑에서부터 얼마나 올랐나 한번 봐봐요. 300%, 400% 올랐다 그죠? 이게 사실 뭐 주가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의 방향성, 그 다음에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방향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역헤드앤숄더라든지 이런 헤드앤숄더를 보는 이유는 이게 뭐 대단한 마법 같은 그런 패턴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일단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여기 하단에 작년 말에 거래량이 좀 크게 터졌어요. 여기서 거래가 이제 크게 터진 부분이 있고, 이후에 이제 요 박스권 내에서 요 거래 크게 터진 부분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온 게 바로 박스권 하단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5,500원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자리를 깨지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이 흐름을 이어서 그냥 반등 한번 주고 이어서 내려가는 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손절을 각오를 해두시고 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ST큐브가 뭐 면역치료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뭐 임상에 관련된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이 주가를 다시 반등으로 만든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일단 뭐 2만 원짜리 이런 구간들 매물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일단 이렇게 한번 올랐다가 지금 쉬었잖아요. 만약 N자 상승으로 올라준다라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올라온 부분 이렇게 상승한다. 목표치 한 22,700원 정도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앞에도 계속 저항으로 잡혔던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22,500원에서 23,000원 요 사이에서 분할 매도를 한다. 그래서 손실폭을 최대한 줄여서 빠져나오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해두시고요. 추후에 여기 지금 보시면 2만 원이란 저항이 1차적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2만 원을 돌파할 때 거래 대금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나와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살펴보시면서 이 23,000원 넘길지 이런 것들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노란 톡방 들어와서 물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다음번 2만 원 돌파하고 나서 저한테 또 문의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로 이주현 지금 세 글자 보내시면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그때 말씀하셨던 저항자리 돌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제가 사실 노란톡방에서 뭐 얼마 가격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드리진 못하지만 대략적인 방향이라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오셔갖고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분은 문자 문의를 주셨고요. 동국제강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동국제강 보기 전에 NIST를 한번 봅시다. 우리 도너리포트 뭐 추천주죠. 제가 저점 내려올 때 계속 매수 이야기 드렸죠. 지금 반등 잘 나오고 있는데 동국제강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동국제강은 지금 3일 연속 빠지네. 자, 뭐 철강주, 제강주 지금 실적은 참 좋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가는 어떤 게 더 잘 갈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고요. 어찌됐든 동국제강 지금 매수가가 14,300원인데 이거 PD님도 옛날에 물려있다라고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셨던 종목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무튼 동국제강 14,300원의 비중이 20%다. 14,300원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자, 바닥을 조금 형성하는 모습은 맞았어요. 보시면 여기서 빠졌다가 올랐다가 저점을 다시 깨고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여기가 뭐 쌍바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점을 깼단 말이에요. 이렇게 저점을 깨고 올라온 거니까 뭐예요? 이렇게 만들면 역헤드앤 숄더가 되죠. 항상 역헤드앤 숄더 흐름이 보일 때는 어디서 사야 되냐면요. 요런 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요런 데, 요 자리. 여기가 뭐다? 우측각, 오른쪽 어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헤드앤 숄더 흐름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요 저점을 깨고 올라오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가 머리고 여기 오른쪽 어깨고 왼쪽 어깨가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이제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를 해서 우리가 봅시다. 자, 어때요?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죠? 뭐 어디서 사야 된다? 우측 가게에서 사야 된다. 여기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여기 돌파 못하고 여기 깨지면 손절인데 돌파하는 그림이 나왔으니까 다 지나간 차트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누가 못하노 이런 얘기 저도 뭐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께 이런 그 공략하는 팁을 드리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뭐 대단한 기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공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뭐 21선 돌파한 이런 음봉자리라든지 이런 데 사보시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4,300원이니까 어저께 이제 아래꼬리 달고 쭉 올라왔었어요. 그죠? 어제 종가에 사셨나? 어제 종가는 아니신 것 같고 어쨌든 요 한 2, 3일 전에 사신 것 같은데 오늘 좀 밀려내렸습니다.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죠? 여기 돌파한 구간이 요 보시면 앞에 요렇게 이제 저항으로 자리 잡혀 있다가 돌파하는 구간이 지금 매수가 부근이에요. 그렇다면 요거는 여기서부터 상승 시세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일단 저항을 돌파한 자리 요런 구간 요 하단 자리까지 만약 이탈한다라면 손절을 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가는 13,200원 이탈하면 일단 손절 여기를 만약에 지켜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보유하셨다가 좀 올라오면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은 보나 안 보나 그냥 많이 좋을 겁니다. 많이 좋을 거고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뭐 6천억 보자 23년도 올해 전망치가 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내년 전망치도 6천 뭐 한 200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뭐 8천억, 7천억, 6천억 요 실적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시가총액은 뭐 지금 1조 3천억밖에 안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뭐다? 철강주가 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강주들이 다 같이 올라간다 하면 이런 그 업종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한 단계 좀 상향되는 정상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요. 제가 봤을 때 요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 보니까 단기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재무제표 굳이 뭐 얘기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업종 내에서도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요. 손절가만 좀 잘 지켜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변곡점이 나왔던 12,500원짜리 손절가 잡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손실폭이 좀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래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조금 타이트하게 드렸는데 만약에 뭐 한 13% 정도는 내가 손절폭 잡을 수 있다 하시면 12,500원으로 손절가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대략 16,800원에서 17,000원 정도 이 정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대략 이렇게 올라가면 뭐 한 18% 정도, 17%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뭐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철강 섹터들 좀 뭐 이슈적인 부분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요, 중국 양회가 3월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양회 하기 전에 베이징으로 다 모이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강 생산을 좀 못하게 합니다. 감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푸르게 대기질이 좋아집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철강 생산을 중국이 좀 줄인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뭐다? 우리나라 철강주들은 뭐 이슈적인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철강주는 전략을 잡아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잠시 쉬었다가 바로 돌아올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께 빨리 유튜브 링크라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 돌아올게요.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현대 모백스. 현대 무백스요. 네, 네, 현대 무백스. 자, 비중이랑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3,500원에 30%. 3,500원에 30%. 최근에 사셨어요. 몇 달 됐어요. 몇 달이나 되셨어요? 네, 그러면 이거 수익권 한번 갔다 오셨겠네요. 갔다 왔는데 못 팔아가지고. 아이고. 계속, 매도를 못 하셔가지고. 예, 그리 됐어요. 그래도 이게 보자. 3,500원이면 한 13%, 14%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났는데. 예, 그걸 보면서 네네. 금방 올라갔다 내려가 보더라고요. 아, 순간 올랐다가 쫙 밀려가지고. 예, 매도를 더 못 올 줄 하시고.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예, 이거 보시면 앞에 이제 2022년도에 여기 이렇게 이제 주가 좀 많이 변동성 있게 움직였던 구간이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뭐 대략 4,000원이라는 이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만원, 2만 원, 3만 원, 1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게 이제 라운드 피겨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가격이 좀 저항으로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딱 보니까 예전에 이 종목이 이런 데서도 지지를 받았고 여기서도 좀 공방을 하다가 밀렸던 구간이라서 저항을 받을 만한 가격이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네, 선생님 매수가 위로 며칠 네. 전에도 한번 왔다 갔다 했어요. 예, 맞아요. 선생님 어떤 거 궁금하세요? 아, 또 다시 올 수 있나 싶어가지고.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가? 예. 야, 또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움직임이 너무 빨라가지고. 네. 올라갈 때는 그렇게 빨리 올라갔다 내려가 버리고. 네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이거를 순간 올랐다가 밀려버릴 수 있으니까 네. 매도를 아침마다 걸어놔야 되겠다, 그죠? 아, 예, 그렇게 할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생님이 뭐 다른 일 보시고 하다 보면 또 순간 올랐다가 내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마다 좀 걸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현대무백스 일단 뭐 실적은 좀 꾸준한 것 같아요. 뭐 매출도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고 있고 2,400억, 150억 영업이익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올해 16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잡혀 있거든요. 아, 그리고 지금 보면 요게 지금 실적이 한 요 정도 나오는 데 비해서 사실 시가총액이 3,800억 정도면 이게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아요, 선생님. 아, 예. 네, 저평가된 종목은 아니고 이게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스크린도어,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스크린도어 있죠. 네네. 그 스크린도어를 하는 뭐 그런 거 설치도 하고요. 이게 좀 여러 가지 하던데 물류 프로세스 자동화 무인 대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우리 이 물류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좀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게 이제 자동화, 물류 자동화, 이제 예전에 사람이 막 다 분류를 했다면 최근에는 다 이제 로봇이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더 자동화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추세다, 그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핵심 물류 자동화 제품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 아마존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다. IT 쪽에서는 아마존 뭐 웹서비스, 이 클라우드 사업 이쪽으로 좀 전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튼 뭐 이런 거 아마존이랑 뭐 이렇게 좀 엮여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프리미엄을
얻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네. 대세가 이 물류 시스템 자동화에 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소멸해가는 국가다, 그죠? 네. 뭐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로봇이나 기계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뭐 미래를 우리가 봤을 때는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기술적으로 일단 넘어가서 볼게요. 보시면 자, 바닥은 일단 대략 뭐 한 2,700원, 2,750원 요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일단 지켜준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요 거래량 한번 터지고 이렇게 시세 올라왔어요. 그리고 요 거래량 터진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을 받고 반등 흐름이 잔잔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 네. 지금 보시면 선생님 매수가가 딱 저항 자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자, 요런 거를 보시면요. 내렸다가 올라올 때 어떤 가격대에서 더 못 올라가고 밀렸잖아요. 네. 요 구간 보이십니까? 지금 화면 보이시죠? 네. 네. 자, 그런데 올랐다가 또 요 가격대에서 또 못 올라가고 밀렸어요. 그럼 이 가격은 딱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이 됐는데 다음번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또 돌파하려고 하니까 여기 물렸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또 올라가려니까 여기 물렸던 사람들이 또 매도를 하고, 요 밑에서 산 사람은 여기서 물렸던 사람들이 매도할 것 같으니까 같이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요 살짝 지금 뚫어놨는데 요 며칠 또 장 안 좋은 그런 분위기를 타서 한번 밀렸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딱 이거는 기준을 이렇게 잡으세요. 선생님 수익권 갔던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예. 예. 자, 3,170원 이탈하면 요거는 그냥 나는 버리겠다 생각을 하시고요. 요 3,170원을 이탈 안 하면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요게 한번 올라오면 선생님 비중이 30%죠. 자, 15%는 요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조금씩 팔아가지고 수익을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중을 좀 줄이세요. 아시겠죠? 네, 네. 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까지 한 4,000원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비중을 갖다 절반 정도 덜어내 놓고 지켜봅시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또 문의를 주신 종목이 있네요. 처음 보는 종목입니다. 커넥트 웨이브. 완전히 생소한 종목인데 한번 봅시다. 이 뭐 이름을 또 바꿨을 수 있기 때문에 공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가지고 다나와가 이름을 갖다가 살짝 바꿨네요. 왜 바꿨을까? 커넥트 웨이브. 소규모 회사 합병이 있었고 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 공매도 과열 종목이고 보자. 뭐 전환 사채가 있고 임시 주총이 있었고. 자, 그래서 보면 뭔가 새로운 신사업을 좀 하려나 봅니다. 그죠? 다나와에서 이렇게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는데 중고 자동차 판매 대행, 화장품, 뭐 유기농 농산물 딱히 뭔가 뭐 좋아 보이는 게 없어요. 건강기능식품 판매라든지 뭐 무역업, 광고, 만화, 일반 영화. 이거 또 OTT 쪽으로 갈라 그러는가요? 방송 프로그램 제작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 다나와에서 하고 있던 그 사업에 더해가지고 요새 보면 방송 여러분 이커머스 들어가면 뭐 라이브로 막 방송하면서 뭐 상품 판다 그죠? 뭐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매수가가 22,000원이에요. 22,000원. 요거 왜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셨을까?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생각해가 사셨나?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죠?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지금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있어요. 실적적인 부분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나와 실적 350억. 작년에 이거 실적 이대로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컨센대로 500억이 약 500억 정도 예상이었는데 3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미달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분기에 과연 저 뭐 거의 200억 가까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실적 관련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실적 관련된 뭐 공시도 지금 안 보이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트 들어가서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나와 가격 비교 서비스에 AI 기술 도입, 가격 비교 빨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시장에서 대세니까 AI를 좀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시가총액 6,790억인데 6,800억, 영업이익이 한 400억. 이거는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성장성을 앞당겨서 이렇게 좀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간에 올해 전망치가 700억이고 내년에 800억이거든요. 이 전망치대로만 실적이 나온다 하면 조금 길게 보셔도 지금 가격대는 뭐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요, 상장했을 때 이 종목이 딱 상장했을 때 가격 고점 형성된 데가 이렇게 보면 대략 뭐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좀 보기 힘든데 그때 형성됐던 가격대,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돌파했던 가격대, 중간에 조정받으면서 지지받았던 가격, 뭐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요 가격대도 지금 지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요거는 이 가격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깨고 내려가려고 하고 있죠. 자, 어제 하루 깬 거는 뭐 그렇다 칩시다. 그리고 오늘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요거는 요 가격 이탈하면 좀 손절한다. 기술적으로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22,200원이었나? 매수가가 22,200원이었죠. 그냥 20,000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가격 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튼 어저께 저점 자리 이탈하면 일단 손절하자. 13,800원 이탈하면 손절 의견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상승 시세를 대단하게 냈던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이 다시 보통은 이런 가격대까지, 그러니까 8,500원 뭐 이런 가격대까지 다시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지지를 한다라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어제 나온 가격, 요 가격은 가급적이면 이탈을 안 하고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제가 명확하게 잡아드렸으니까 요거 보시고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수익을 노려보시는 게 어떻겠나. 아니면 정말 길게 보시고 저 8,5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거 제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상담을 여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다 못 봐드렸는데 내일 3.1절이잖아요. 시간 봐서 저녁쯤 해서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공개 방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한 거 싹 설명을 드릴 테니까 또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공개 방송 저녁쯤에 제가 시간은 채팅방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샵 0082로 2주현 보내시면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날 여러분들 참여하시기 편한 시간대 딱 잡아서 공개 방송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궁금한 종목들 물어보세요. 이러면 그때 또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 도노 리포트 시간,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시간일 될 텐데 바로 돌아올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요. 잠깐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노리 포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그동안의 수익률 현황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종목들 AS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자, 일단 솔트룩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죠. 솔트룩스. 자, AI 관련주고 대장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오늘 내릴 때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 저점 최대한 분할로 노려보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오늘 도지 형태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쉬어가는 형태, 거래량도 많이 줄었고요. 자,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 한 차례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면 고점에서 한 주 정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큰 폭의 하락보다는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흐름 끝나고 나면 한번 시세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매도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점 매수해서 반등 나오면 판다. 요거는 트레이딩 관점에 단기적인 수익을 대단하게 본다 이런 거 아닌 거 이야기 드렸죠. 자, 그리고 다른 종목 오늘 제가 도너 리포트에서 두 종목을 여러분들 매도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노란톡방에서. YG 엔터테인먼트.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저죠, 우리가 아니라 도너 리포트, 그러니까 서울경제TV에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 1월 첫날, 새해 첫날 첫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그죠? YG 엔터테인먼트. 그때 이야기 드렸던 게 엔터주들 좋습니다. 한한령 해제 기대감도 있고 그 다음에 SM 신고가 가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다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건데 지금 YG 엔터테인먼트가 눈에 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소개를 드렸죠. 최근에 이제 5,200원대 노란톡방 들어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이거 신규 매수도 가능하니까 사보세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죠?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 드렸고, 그리고 목표 대략적으로 요 갭 구간까지 올라온다. 근데 두어 차례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 매도 안 드렸죠.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왜? 거래가 한번 터져야지 우리가 팔 거 아니에요. 시세가 나와야지. 자, 58,000원 오늘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고 58,000원 부근까지 이제 올라왔죠. 그래서 58,000원 간 거 보고 여러분들께 분할로 수익을 챙기시면 되겠다 이야기 드렸고요. 대략적으로 23% 정도 크게 수익은 안 났습니다만은 그래도 잔잔하게 우상향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준 종목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보내줍시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실리콘2죠. 실리콘2. 이 종목도 포트 편입하고 지금 조금 기간 조정 거치다가 저항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되었어요. 어저께 제가 AS 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일 시초가 상승 출발하면 신규로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얘기 드렸죠. 바로 지금 시세가 오늘 당일만 14%가 나왔어요. 박스권 돌파하고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나왔는데 오늘 이것도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그죠? 22% 정도 단기적으로 또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도너 리포트에 들어오는 종목들 매매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요. 매수하시고 노란톡방 매수가 딱 전략 드리잖아요. 노란톡방 샵 0082로 들어오셔가지고 샵 0082로 2주현 보내시면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나갑니다. 그거 눌러갖고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주세요. 방송에서 주셨던 종목 얼마 정도에 사면 될까요? 다 알려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손절은 또 손절대로 하고 또 수익 나는 건 수익대로 끌고 가면서 계좌를 불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공략할 종목도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 하시면 하지 마세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무섭다라고 해서 종목이 안 가는 거 아닙니다. 자, 코스모 화학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 넘어가는 조금 무거운 종목입니다. 무슨 관련주냐? 2차전지 관련주에다가 폐배터리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놓고 그냥 안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잘라내야 되는 가격이 오면 손절을 하는 거고 올라가면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왜? 지금 계속 올라가는 중이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자, 과연 이 종목이
이런 N자 상승으로 뭐 목표치까지 더 갈지 아니면 여기서 무너질지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모화학이 이날 상한가 들어가면서 올랐는 이유도 폐배터리 관련 이슈로 올랐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에코프로 계속 가고 있죠. 그다음에 LNF 오늘 뭐 테슬라 이슈를 업고 또 신고가 한번 갱신을 했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오늘 보면 파워로직스라든지 뭐 영화금속 이런 거 바닥권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제가 왜 그런 저점에서 올라오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을 이야기 드리지 않고 신고가 가고 있는 애를 얘기하냐. 폐배터리는 얘가 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을 우리는 공략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단기과열 지정 예고 걸려갖고 3거래일 정도 단기과열로 쉬었다가 다시 한번 방향을 위로 잡아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부터 조정 시 우리는 분할로 매수를 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폐배터리 시장은요. 섹터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지금 계속 만들어서 전기차에다 꽂아놓고 있죠.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 배터리 사이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폐배터리 활용을 해야죠. 리사이클해서 다시 배터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코스모 신소재로 이 폐배터리에 나오는 그런 원료들을 추출을 해요. 그러면 대략 한 90% 이상을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코스모 신소재로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폐배터리 공장 상반기 내에 완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5년 내에 이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5배 정도, 4배에서 5배 정도 커집니다. 그런 성장이 굉장히 큰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다 생각하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손절가입니다. 그죠? 손절가만 우리 명확하게 잡고 가면 됩니다. 자, 손절가 얼마 잡을까요, 여러분? 38,000원 딱 잡으시고요. 38,000원 손절가 이탈 안 하면 요거는 분할 매수해서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매도 전략까지 제가 확실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이죠. 내일장이라기보다는 목요일이 될 겁니다. 지수가 지금 보면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온 것 같지만요. 지금 코스피는 신고가를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도 아니고 뭐 신고가를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전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 800포인트를 돌파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은 뭐다?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에코프로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코프로 BM에 대한 코스닥의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소리가 될 거고요. 그런 섹터들이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분봉으로 살펴보면요. 파동이 계속해서 지금 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고점도 낮추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2350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생각을 하시고요. 올라가는 장이 오면 시장이 좋으면 오히려 짧게 매매를 하시고요. 지수가 약하다 그러면 강한 종목들 붙어서 조금 길게 먹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샵 0082로 이주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도너 리포트 이번 주는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6시 30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